이 두 주제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몇 시간 뒤면 2022년 대선의 해가 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구 경북 순회 일정에서 미친 사람, 삼류 바보 이런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죠.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목소리만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토론을 얻기 위해서 막 던지는데 이 어음 정치, 이 어음 발제되는 거 봤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 후보님이 이전보다 굉장히 강한 워딩들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데 희망의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저는 뭐 강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뭐 그렇게 자주 그런 걸 했습니까? 예, 강경 발언 뭐 일부에서는 거친 말이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한민수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런 거 아니다. 필요한 말이라서 한 거고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에 비해서 자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가 오늘 했던 얘기거든요. 민주당 공격이라는 얘기는 아마 민주당에 있는 대변인들 할지 논평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저 말들을 듣는 지지자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은 좀 뭐랄까 참담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정적 준범죄 이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상대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 윤석열 후보와 함께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고 지금은 더 자주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여당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고 그 얘기는 상당수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저렇게 윤석열 후보가 지칭하는 사람들 지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런 또 지적을 했지요. 국민의힘에. 그다음에 미친 사람 삼류바보인데 이 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삼류바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되돌려주면은 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검찰총장까지 지낸 그럼 본인도 저기에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그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고 지금 본인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을 갔다 하더라도 저런 말씀이 과연 다 보도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충청도도 가고 전국을 가는 건데 이른바 중도층이나 뭐 약간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볼 때 저 말을 듣고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상당히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누군가 조언을 했다면 그분들이 누군가도 싶기도 하고 조언도 안 받고 본인이 했다면 윤 후보께서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여전히 저렇게 얘기할 때는 특수부 검사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논평 중에 뭐 이재명 후보가 1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차범위 내인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은식 교수님. 선대위 내부에서 메시지 조율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예, 그 메시지 팀에서 그 대강의 말씀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참고를 해서 읽는 경우도 있고 또 즉흥적으로 또 그 자리에서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노의 언어하고 분노의 언어를 국민을 대신해서 표출한다 하더라도 그게 절제된 언어로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거친 표현은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분노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이 시점 대구 경북 같은 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 게 공수처의 불법 사찰이 최고 논란에 있었을 때인데 본인도 통신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뿐만 아니라 여동생까지 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격앙된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도 국민을 대신해서 문재인 정권의 사찰이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분노는 필요한데 그 분노가 꼭 저렇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그 거칠게 표현되는 건 저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TK를 가서 정권 교체 정당성, 불법 사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지적을 보다 확실히 해주고 싶었던 건데 네.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도 그 단어나 표현이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고 수도권에게 이 지지율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더 절제된 메시지로 나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무엇보다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자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반박도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특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정적 중범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내세워 되겠습니까? 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네?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야당이 소위 여소야대 상황에서 공공개발을 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민간개발하고 엄청나게 압박하고 그랬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죠. 인간개발 허가해 주는 거, 방치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했던 선택. 제가 방치해서 아마 제가 퇴임하고 나면 반드시 민간개발했을 겁니다. 저는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 사실 대장동 얘기,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현장도 찾았는데 중범죄로 얻은 돈을 갖고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는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근데 이제 어제 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제가 6년 전으로 돌아가도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어떻게 소국장님 평가하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른바 이 반문의 상징은 나다라는 그 상징을 다시 하기 위해서 대장동을 또 간 것이고 또 대구 경북을 방문해서도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을 쏟아낸 것인데 사실 그러한 이미지가 지금 단계에서 과연 그 일정이 제대로 짜여졌는가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단계에서 뭐 경선 단계나 그때 단계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좀 뭔가 미래를 위한 그런 것들을 내놔야 될 때인데 아직도 과거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예. 후보 같은 경우는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장동 이슈 자체가 이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어떤 자신감을 판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결국은 이 자신의 최대 성과라고 과거에 얘기했던 이 대장동 부분에서 어떤 최소한 명분에서는 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확고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저 부분에서 이제 그런 측면은 있죠. 국민들이 보는 것은 뭐 민간 개발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공개발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넘어서서 공공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초과 수익 부분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그것을 왜 사전에 막지 못했고 그 초과 수익의 그 많은 부분이 그럼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메시지를 얘기를 할 때 저것을 그냥 과거랑 똑같이 하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만 가기에는 저 문제도 조금 신중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예.